아몬드, 호두, 땅콩. 우리는 이 견과류를 심장의 방패, 뇌 건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뇌졸중을 막기 위해 매일 챙겨 먹은 이 견과류가 오히려 뇌혈관을 막고 뇌졸중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달해 드리는 건강 연구가입니다. 얼마 전 저희 건강 한편으로 도착한 71세 이영자님의 사연입니다. 이영자님은 그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단으로 아몬드 한 줌, 호두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드셨고 건강검진에서도 늘 콜레스테롤 수치 좋다는 칭찬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영자님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빠르게 발견해 응급실로 향했고 진단명은 뇌경색, 즉 뇌졸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뇌혈관이 막힌 걸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견과류를 잘못 섭취하고 잘못 보관하는 이영자님의 최악의 아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건강식으로 굳게 믿고 있지만 잘못 먹으면 뇌혈관을 막는 독이 되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에 대해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견과류를 뇌졸중 막는 궁극의 보약으로 먹는 비결까지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견과류가 보약이 맞는지 아니면 독약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1에서는 쩐네, 나는 견과류, 뇌혈관에 염증 폭탄을 던진 데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째,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흔한 쩐네 나는 견과류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땅콩이나 아몬드를 씹었을 때 나는 그 불쾌한 기름 냄새, 우리는 이것을 쩐내라고 부릅니다. 이 쩐내의 정체가 바로 뇌졸중을 유발하는 첫 번째 범인입니다.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기름이 풍부하죠. 그런데 이 착한 기름은 비유하자면 갑옷을 벗은 병사와 같습니다. 아주 연약해서 공기와 빛, 그리고 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즉시 변질되기 시작하죠. 견과류를 뚜껑이 열린 투명한 통에 담아 식탁 위에 두거나 가스레인지 근처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이 착한 기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썩어버립니다. 이것을 산패라고 부릅니다. 쩐내가 난다는 것은 이미 견과류 속 착한 기름이 과산화지질이라는 아주 해로운 독성 물질로 변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쩐내 나는 독성 물질이 어떻게 뇌혈관을 막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와 똑같은 나쁜 짓을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피를 타고 돌다가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 즉 내피세포를 사정없이 공격하는데 매끄러워야 할 혈관 안쪽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않듯이 혈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LDL 콜레스테롤을 최악의 산화된 LDL로 변질시키고 이것이 혈관 벽을 뚫고 들어가 염증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이 상처 부위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다가
이 염증 덩어리가 뇌혈관에서 터지면 뇌출혈,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산패한 지방의 섭취가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 종류마다 산패 속도가 다른데요. 지방 함량이 높은 호두, 잣, 브라질 너트가 아몬드나 캐슈너트보다 훨씬 더 빨리 산패합니다. 만약 호두에서 쓴맛이나 쩐내가 난다면 그건 독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오해는 조금 쩐내 나는데 아까워서 그냥 먹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부르는 독을 먹는 겁니다. 쩐내가 난다는 것은 이미 독으로 변했다는 신호이며 이 과정에서 말론디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까지 생성됩니다.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동시에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조금 눅눅해진 것뿐인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상한 우유를 펄펄 끓인다고 신선한 우유가 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눅눅함은 사라져 바삭해질지 몰라도 이미 만들어진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을 가하면 산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혈관을 지키는 견과류 보관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구매할 때부터 대용량 봉지는 피하세요. 가격이 싸다고 대용량을 사서 몇 달씩 먹는 것이 최악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는 소포장 또는 진공 포장된 제품을 사십시오. 껍질이 있는 피스타치오나 호두라면 껍질째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이 천연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봉했다 하면 2주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절대 식탁 위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견과류는 빛과 열과 공기를 싫어합니다. 반드시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아 빛과 열이 차단되는 냉장 보관이나 가장 좋은 것은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동실은 빛, 열, 공기를 모두 차단하는 완벽한 금고입니다. 냉동실에 얼려도 견과류의 지방은 딱딱하게 얼지 않아 꺼내서 바로 드셔도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쩐내가 나는 견과류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챕터 2에서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견과류, 1급 발암물질의 습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둘째, 쩐내보다 100배 더 무서운 놈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핀 견과류입니다. 특히 땅콩, 아몬드,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덥고 습한 날씨에 잘못 보관하면 아스퍼길루스라는 곰팡이에 쉽게 오염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라톡신을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간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강력한 면역 독소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전신에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챕터 1에서 말한 산패 때문에 이미 상처나 있던 뇌혈관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뇌혈관의 염증을 폭발적으로 악화시키고 이미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터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즉, 뇌졸중의 반가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정말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상한 것 같은데 떼어내고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도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로 곰팡이 핀 부분만 떼어내면 된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빵에 핀 곰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곰팡이는 열매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뿌리는 이미 견과류 전체에 깊숙이 퍼져 있습니다. 떼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로 물에 씻거나 끓이거나 볶으면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아플라톡신 독소는 열에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에 끓이거나 프라이팬에 볶거나 심지어 불에 구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섭씨 27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겨우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가정집에서 불가능한 온도죠. 한번 생긴 곰팡이, 독소는 버리기 전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로 맛이 괜찮으면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쩐내는 냄새라도 나지만 이 곰팡이, 독소는 무색, 무미, 무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맛과 냄새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매할 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껍질이 깨져 있거나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거나 혹은 하얀색이나 초록색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독극물입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견과류에서 퀴퀴하거나 눅눅한 냄새, 흙 냄새 같은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단 한 알도 입에 대지 마시고 즉시 봉지째 폐기해야 합니다. 셋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산패를 막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곰팡이는 습기를 먹고 자랍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절대 견과류를 실온에 두지 마십시오. 실온에 둔 견과류는 곰팡이의 뷔페 식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챕터 3에서는요. 달콤한 독, 견과류, 혈액을 시멘트 반죽처럼 만든 데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셋째,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달콤하게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많죠. 꿀이나 설탕, 버터 등으로 달콤하고 짭짤하게 시즈닝된 아몬드나 시럽에 절인 호두, 캐러멜로 코팅된 땅콩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을 물엿과 설탕으로 봉인해버린 설탕 갑옷이에요. 견과류 자체는 건강하죠. 하지만 문제는 견과류를 감싸고 있는 정제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이런 달콤한 견과류를 빈속에 간식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 속으로 설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췌장은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뿜어내는데요. 마치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를 총동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계속되는 인슐린의 공격에 지쳐서 문을 닫아버리는데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결국 혈액 속에는 처리되지 못한 당분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남은 당분이 혈관 속 단백질과 만나 당독소라는 끈적한 물질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당독소는 우리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뻣뻣하고 딱딱하게 만드는데 마치 오래된 고무스처럼 탄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높은 혈당은 피 자체를 시럽이나 시멘트 반죽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뇌혈관에 시멘트 반죽처럼 끈적한 피가 흐릅니다.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설탕과 액상과당의 과다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를 끈적이게 하는 혈전의 위험을 높여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래도 견과류니까 과자나 빵보다는 건강한 간식 아닌가요? 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견과류가 아니라 견과류 모양을 한 설탕 과제요. 견과류에 좋은 지방이 주는 이점보다 설탕 코팅이 주는 해악이 100배는 더 큽니다. 더 위험한 사실은 건강한 간식이라는 착각 때문에 죄책감 없이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한 자리에서 한 캔을 다 비우는 일도 생기죠. 이것이 일반 과자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쓴 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십니다. 꿀과 메이플 시럽도 결국은 단순당입니다. 정제 설탕보다는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을 뿐 우리 뇌는 똑같이 설탕으로 인식하고 인슐린을 뿜어내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달콤한 시즈닝이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하세요. 이것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시즈닝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한 각종 나트륨과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 혈압 상승,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라는 삼중고를 한 번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무가당 또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포장지 뒷면에 영양성 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정단맛이 당긴다면 가공이 아닌 자연의 단맛을 이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에 생견과류, 한줌과 설탕 대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생과일을 넣어 드세요. 과일에 든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혹은 생호두나 아몬드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시나몬, 즉 계피는 특유의 향과 단맛을 주면서 오히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설탕의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챕터사에서는 중독성 있는 짠맛 견과류, 뇌혈관을 터뜨리는 압력에 대해 말해보자고요. 마지막 넷째, 중독성 있는 짠맛의 견과류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아몬드, 버터구이 땅콩, 혹은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각종 조미 견과류들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는 이전 신장 편에서 설명드린 짠 국물의 원리와 정확히 같아요. 바로 과도한 나트륨 때문입니다. 이것은 뇌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터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짠 견과류를 한 움큼 먹으면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피가 순식간에 소금물처럼 짜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치명적인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서 혈관으로 끌어들이죠. 혈관 안에 갑자기 물의 양, 즉 혈액의 총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좁은 파이프 안에 물의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가 터질 듯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우리의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고 얇은 혈관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나 다리 혈관과 달라요. 이 약한 뇌혈관이 짠 견과류 때문에 치솟은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형태 중 하나인 뇌출혈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고혈압 환자는 1500mg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짠 견과류 한 캔 약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견과류에 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준다던데요. 라고 하십니다. 네, 맞는 말이죠.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 자체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성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시는 가공된 짠 견과류는 그 견과류가 가진 칼륨이 배출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이 인공적으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구멍난 양동이에 물이 조금 새고 있는데 거기에 소방 호스로 물을 붓는 격이죠. 칼륨의 배출 효과는 미미하고 나트륨의 혈압 상승 효과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술안주로 먹는 건데 술 마실 땐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악의 궁합이에요. 알코올은 그 자체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혈관에 나트륨 폭탄을 던지는 것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무염이라고 적힌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이 영미에 가까운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이 버터구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버터와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술안주로 짠 견과류를 드셔야 한다면 차라리 생견과류 한 줌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과 수분이 풍부한 방울토마토나 오이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100배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견과류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그냥 생으로 먹으면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물론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견과류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고 뇌졸중 예방에 진짜 보약으로 먹는 궁극의 비법 2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견과류를 먹기 전에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와 씨앗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트산이나 효소 억제제 같은 독성 보호막을 겉에 두르고 있죠. 우리가 견과류를 그냥 먹으면 이 피트산이 우리 몸속에서 아연, 철분,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효소 억제제가 소화 효소의 작동을 막아 견과류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활성화는 이 독성 보호막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견과류를 물에 담가 두는 겁니다. 물에 담가 두면 견과류는 이제 싹을 틔울 때가 됐구나 착각하고 스스로 보호막을 해제합니다. 아몬드나 호두처럼 단단한 견과류는 소금을 살짝 푼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캐슈너트처럼 부드러운 견과류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담가 두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땅콩은 곰팡이 위험이 있어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에 불린 견과류는 깨끗이 헹군 뒤 그대로 드시거나 혹은 식품 건조기나 50도 이하의 아주 낮은 온도의 오븐에서 다시 바삭하게 말려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높은 온도로 볶으면 안 돼요. 챕터 1에서 말한 산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활성화된 견과류는 독소가 제거되어 속이 편하고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지며 맛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해집니다. 이것이 견과류를 가장 완벽하게 먹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궁합입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최악의 궁합은 바로 빵,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견과류는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이죠.
여기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돌입합니다. 혈당도 나빠지고 살도 찌는 최악의 조합이죠.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견과류의 최고의 궁합은 바로 녹색 아잎 채소, 즉 샐러드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견과류의 지방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둘째,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C, 이잇 같은 항산화제가 견과류의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속에서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즉, 뇌졸중을 막는 궁극의 섭취법은 물에 불려 활성화시킨 견과류를 신선한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뇌졸중을 부르는 최악의 견과류 4가지와 보약으로 먹는 비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첫째, 신선함을 잃고 쩐내, 나는 산패한 견과류. 둘째,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눅눅한 견과류. 셋째, 설탕과 시럽으로 코팅된 달콤한 견과류. 넷째, 소금에 절여진 짠 견과류였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함정을 피하지 못하면 보약이 아니라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신선식품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이나 채소를 식탁 위에 몇 달씩 꺼내놓고 드시지 않을 겁니다. 견과류도 똑같이 다뤄야 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약 30g만 가공하지 않은 생으로, 무염, 무가당 제품으로, 그리고 냉동 보관한 신선한 것을 활성화시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더욱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